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의 박지범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의 장조은 원장입니다. 예, 우리 본격 척추관절 인터넷 방송 느낌하니까 방송을 드디어 이제 한참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이에요.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시죠? 네. 예. 우리 이제 그동안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로 못하다가요. 네.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병원의 발 전문의, 우리 강동 지역의 또 유일한 족보 전문의이신 우리 장정은 원장님께서 무지해반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네, 무지해반증 말 참 어렵죠, 그죠? 네, 어렵죠. 네, 무지 다 이게 한자고 의학용어라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무지가 일단 뭐죠? 무지란 것은 이제 네. 한자로 엄지란 뜻이에요. 아, 네. 엄지가 외반되어 있다. 자, 외반되어 있다. 이거 말이 어렵잖아요. 외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외반. 예, 예. 외반이란 거는 예. 우리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아, 자,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그렇죠. 네, 이거죠. 말만 가지고 하면 예.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었다. 네. 그걸 쉽게 봐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틀어졌잖아. 그걸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 네. 자, 이거 모형을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모형을 한번 제가, 자, 이게 네. 보이시죠? 이게 발 모형인데 보통 정상 성인 남자들의 발은 우리가 디뎠을 때 요 발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가지런하게.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일단 이 뼈 자체 음. 우리 일반인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전체가 내 발가락인지 네. 아니면 한번 얘기 드릴까요? 발가락인지 그것도 그렇죠.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길쭉하게 있는 5개는 발등뼈예요. 발등뼈. 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발가락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발등뼈가 2번 발등뼈를 우리가 발등의 중심이라고 보면 네. 2번 발등의 중심을 기준으로 엄지 쪽에 있는 1번 발등뼈가 안으로 휘어지고 발가락은 바깥쪽 이렇게 휘어지는 변형. 네. 그러니까 2번에 비해서 이렇게 삼각형 변형이 생기는 거를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엄지 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발등뼈 첫 번째 발등뼈가 이게 안쪽으로 벌어지는 겁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예. 겉 발가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발가락은 밖으로 휘어지고 네.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네. 휘어지고 네. 병의 원인이 되는 발등뼈는 안으로 휘어진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이 넓어지죠. 넓어지는 많이 거죠? 넓어져요. 예. 예. 이쪽도 넓어지고 이거 무지외반증 있는 분들도 5번째 발도 밖으로 휘기 때문에 아, 전체적으로 벙퍼짐한 발이 됩니다. 네. 미용상 문제가 좀 많이 예, 있어요. 미용상 문제도 크고 예, 예. 제일 문제는 통증이죠. 통증. 그렇죠. 우리 신발 특히 우리 좁은 신발 신으라고 할 때 양쪽에 넓은 볼 때문에 그렇죠.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어떤 분들은 통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 통계적으로 보면 뭐 통계적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외래 환자분들 보면 예. 10명 중 무지외반증을 가진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네.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분들은 네. 한 40% 정도? 아, 그래요? 40, 50%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증상이 별로 없는 네, 거네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없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겁이 나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네. 걸 물어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네네.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생길 것 같다. 이런 네. 것도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자분들이 사실 걱정할 텐데. 무조건 그게 나빠진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예, 예.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본다면 네.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각이 좀 많이 큰 분들 아, 그리고 엑스레이에 관절이 조금씩 네. 망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아플 가능성이 높다고 그럼 제가 얘기를 일단 하죠. 병원 한번 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네요. 그렇죠. 증상이 있든 없든 일단 모양이 조금 많이 틀어졌으면 꼭 엑스레이 정도는 한번 찍어보실 만합니다. 네.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눈으로 합니까? 아니면 뭘로 이제 제일 처음에 내원하시면 제가 네. 발 진짜 한번 만져보고 네. 그다음에 어디가 발 일단 만져보고. 만져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의사들도 발 만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족부 의사는 무조건 만져봐야 돼요. 만져봐서 어디가 아픈지를 네. 꼭꼭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환자분 엑스레이를 꼭 네. 직립으로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립이라는 거는 체중 부하로 꼭 찍으셔야 된다. 서서. 서서. 네. 서서 내 체중을 실었을 때 이 각이 얼마나 틀어지느냐가 결국은 네. 내 변형의 정도를 꼭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발 진료를 보러 어디 병원을 갔는데 네. 누워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단 말이죠. 네. 그럼 사실 별로 의미가 잘 없나요? 모르는 거예요. 아, 발에 대해서. 네.
꼭 서서 찍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처방 낼 때도 항상 스탠딩에서 찍으라. 그렇죠. 스탠딩을 하죠. 그거죠. 예. 네네. 일단 발 때문에 병원 오시는 분들은 발을 깨끗하게 씻고 오셔야겠네요. 네, 뭐 안 씻고 와도 제가 다 만져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환자분이 조금 약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해요. 네. 네,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예. 계속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보통 무죄반증이 의심이 되면 환자분들이 아니 내 발이 무죄반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쉽게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일 쉽게 하는 작아진다. 방법은 예.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손가락 이렇게 펴듯이 네. 발가락 한번 펴보세요. 발가락 펴가지고 엄지가 네. 쫙쫙 잘 안 펴지는 느낌. 뭔가 잘 안 펴지는 거. 아니 저 한번 해보시면 잘 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바깥쪽 힘줄이 강하기 때문에 네. 무지해반증이 조금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여자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냥 서 있을 때 발이 많이 틀어진다 그러면 네. 그 모양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서서 발가락 이렇게 굽혀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꽉 쥐어보라. 예,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숨어있던 무지해반증도 맞습니다. 보인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을 텐데. 그렇죠, 예. 맞죠. 그게 이제 무지해반증의 네네. 그런 병리 기전에 보면 네. 그 발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구부려 보면 더 안쪽으로 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힘이 바깥쪽으로 당기는 힘줄이 강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나중에 변형이 올 가능성이 높죠. 근데 무지해반증이라는 병이 그래도 눈으로 딱 이렇게 보이면 알 수 있는 일종의 병 중에서 그런 병 중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와요. 요즘에 자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네. 지금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건 굉장히 심한 경우고 네.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보다는 네. 대부분 이렇게 요런 거 사실 여기 튀어나와서 네. 여기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신발 신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요. 네. 제 환자분들 중에 제 환자분들 여러분이 네, 아니고 네, 한 네. 명이었었는데 네. 신발을 신었는데 샌들 같은 걸 신었어요. 근데 네. 여기다가 네. 구멍을 구멍을 뚫었어요. 뚫어놨어요. 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네. 두 번째 발가락 아래 사이에 이 손으로 치면 두 번째 여기죠. 발바닥 쪽. 발바닥 쪽에 네.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은 이 엄지 쪽으로 무게를 못 싣다 보니까 이쪽에 굳은 살이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심하게 되면 발가락이 이 두 번째 발가락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네. 들려가지고 신발에 자꾸 마찰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상처가 발가락 생기죠. 위에도 아프겠네, 그죠? 예, 아까는 그렇죠. 바닥 쪽이었는데. 그렇죠. 네. 두 번째 발가락을 밀어 올리게 돼 있어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심한 것 중에 하나죠. 예, 이 정도면 사실 심하죠. 이건 빨리 네. 수술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네. 예. 그래요. 우리 보통 이제 무죄반증을 이제 이 정도 약간 경미한 예, 거나 경미한 거. 아니면 중간쯤이나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죠. 제일 많을 텐데요. 네. 이게 보통 이 무죄반증 그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네.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 되나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나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네.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니까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이 최선인데 사실은 수술하기 전 단계로 할 수 있는 거는 스트레칭 운동하고 보조기가 있어요. 보조기가 효과가 좀 있습니까? 보조기 시중에 어마어마한 보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런 보조기 네. 많이 보신 게 보면 엄지를 안쪽으로 틀어주는 보조기가 여러 군데 모양이 있어요. 네. 자,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별로 권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은 다 이 발가락이 휜 거, 네. 발가락이 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발이 벌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전혀 잡아주지 못하는 그렇죠. 보조기. 발가락만 당기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이걸 차고 있을 때는 똑바로 되지만 네네. 풀면 똑같아요. 그냥 스프링 돌아가듯이 똑같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해보면 한 달도 못 차요. 대부분. 너무 불편해. 그렇죠. 땀 차고 뭐 아프고 쓸리고 해서 저거 하고 신발 신을 수 있나요? 신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네. 지금 딱딱한 거를 네.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실리콘이 그나마 좀 오래 할 수 있는데 네네. 땀이 냄새 땀에다가 이렇게 범벅이 되고 일단은 그래도 효과가 있으면 확실하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렇죠.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예. 막상 이거를 탁 풀면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애석하게도. 그러면 네. 조금 경도에 심하지 않은 무죄반증이 있다.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떤 버텨야죠.
버티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발가락을 스트레스. 쫙쫙 벌려주는 운동을 예. 굉장히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네. 스스로 벌리는 수도 있고 뭔가로 잡아당겨서 벌리는 수도 있고. 그 환자분들 중에 보통 좁은 신발 신어서 이 병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 넓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요인 분석이라 그러잖아요. 예. 요인 분석을 예전에 해보니까 다른 뭐 운동이라든지 뭐 유전적인 거 말고 네. 그냥 이 신발 모양 관련된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하나 하이힐 젊을 때 하이힐을 의미 있게 많이 신었던 분이 네. 무지예반증 발생 빈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러냐니까 하이힐 예. 속이 앞에 뾰족하잖아요. 네네네. 그 속에서 오래 발이 이렇게 네.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기도 적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으로 모여지는 거죠. 아, 발가락을 네. 모으다 보니까 네네네. 발볼은 또 상대적으로 펴지고 이렇게 그 됐어요. 왜 후천성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후천성 그렇죠. 무죄반증이라고 보통 진단 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천적인 것도 있나요? 선천적인 경우도 있죠. 예. 뭐 부모한테서 타고나는 건데 네네. 제일 많은 게 인대가 너무 유연한 분들. 아 예. 너무 과도하게 유연하면 쭉쭉 발을 늘어나는 디뎌버렸을 때 예. 쫙 그냥 퍼져. 안쪽 바깥쪽으로 쫙 퍼지는 발이 돼가지고 아, 네.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생기나요? 예, 그런 경우에 편발도 많아요, 사실은. 아, 네. 예. 어깨도 사실은 환자분들이 유연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유연하면 또 어깨도 병이 잘 생깁니다. 그렇죠. 예, 너무 발도 마찬가지네요. 유연하면 저 병이 잘 생겨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수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보조기 치료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을 단계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신발 너무 좁은 신발 신지 말고, 그죠? 너무 그렇죠. 좁은 신발 신지 말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서 네. 경과를 지켜보자라는 네. 건데 그렇죠. 너무 심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면 네. 수술이 필요한데 네.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한다 생각하시면 수술은 될까요? 예. 일단 아파야 돼요. 아, 네. 통증. 너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하시면 네. 나중에 수술 결과에 대해서 네. 조금 이렇다 말다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 그래도 조금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못생긴 발 예쁘게 만든다고 예. 생각했잖아요. 저도 예. 뭐 통증도 잡고 미용도 네. 잡고 두 개를 다 잡지만 네네. 통증이 없는데 미용 목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아, 네. 제가 굉장히 이제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네네. 또 환자분 조금 더 아프면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일단 아파야 돼요. 사실.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수술의 적응증은 통증. 네, 그냥 통증이 수술을 심할수록 좋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얼른 네. 우리 장준호 원장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을 하나요? 수술하는 네. 방법은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네. 자, 지금 수술의 목적은 이거 자 보이시죠? 이 발등뼈를 교정해야 돼요. 발등뼈를. 발가락뼈를 아무리 이렇게 틀어진 걸 교정한다 해도 많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안쪽으로 틀어진 발등뼈를 네. 최대한 2번에 가깝게 일자로. 나란하게 일자로 만들어주는 11자, 게 11자. 그렇죠. 예. 완전히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만드는지는 이제 수술의 스킬에 달려있죠. 네. 자, 이거 목적은 2번 발등뼈에 1번 발등뼈를 최대한 나란하게 만들어주는 게 수술의 네. 목표다. 그러면 발가락보다 발등뼈를 그렇죠. 우선적으로 네. 수술하는 발등뼈는 거네요. 먼저 우선적으로 교정을 하고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발가락뼈도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네. 교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은 하여튼 발등뼈. 그렇죠. 예. 발등뼈를 하지 않고는 무지해반증 수술이라 할 수 없죠. 네. 실제로. 그렇네요.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예요. 뭐 방법은 한 100여 가지가 엄청 있지만 많죠. 엄청 많은데 크게는 이 큰 근위부 쪽에서 하느냐. 근위부 쪽이란 거는 각을 크게 돌릴 거냐. 네. 안 그러면 근위부라는 말이 참 어렵죠. 어렵죠. 예. 좀 더 몸 쪽이라는 뜻이에요. 근위부라는 몸쪽. 거는. 조금 몸 더 쪽이. 그러면 발목 쪽. 발목 쪽 그렇죠. 네, 네. 발목 쪽에서 수술을 할 거냐. 네. 안 그러면 좀 더 발가락 쪽에서 수술을 할 거냐. 네네. 자, 그건 어떻게 기준을 한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지 예방 각도를 측정해 가지고 각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네네. 여기 발가락 쪽에서 아무리 교정해도 교정하는 각도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미용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이 많이 보통 무지 예방각 한 40도 이상 된다든지 사실 좀 굉장히 심한 거죠. 굉장히 심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 중족 골간각이라 그래서 네. 2번과 1번이 벌어진 각이 보통 15도 이상 되면 네. 요거는 조금 근위부 발목 쪽에서 절골을 해야 되고 그보다 각이 작다 그러면 좀 안전하게 발가락 쪽에서 발등뼈를 좀 절골해야 돼요. 절골이라는 말 말씀하셨는데 네. 그 뼈를
절단을 그렇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골이라는 게 예. 절단은 좀 너무 아, 과하고 그런가요? 예, 예. 하여튼 뼈를 예. 적정하게 쳐서 교정한다는 뜻이에요. 네. 치는 방법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데요. 뼈를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네. 굉장히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스카프 형태라 그래서 우리 목공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공법처럼 다양하게 이게 수술하고 나서도 별로 움직이지 않고 아주 안정된 절골을 사용합니다. 아, 이 뼈를 이렇게 그럼 결국은 골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절 만들어야죠. 아프지 않습니까? 예.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요즘은 네. 이제 또 수술과 또 네. 중요하지만 네. 수술 후에 그런 통증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네. 그래서 상시 통증 조절을 잘 못하면 네네. 수술을 좀 강하게 권하기는 좀 힘들어요. 만약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예, 어느 정도 아픈 게 좀 가라앉고 조금 그냥 뭐 화장실도 다니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수술하고 어떤 식으로 수술을 예. 하든 간에 네네. 3일부터는 무조건 딛게 합니다. 아, 3일째부터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면. 생각보다 빠르죠. 왜냐하면 네네. 이 발등 쪽을 수술해 놓는다 하더라도 네네. 뒤꿈치 쪽은 네네. 디딜 수가 있어요. 하긴 주로 체중 많은 데는 네, 뒤꿈치, 뒤꿈치니까. 뒤꿈치 대신에 있어야죠. 앞쪽으로 이렇게 네. 치고 발 뒤꿈치를 들면서 걸을 수는 없고 네네. 그 뼈가 붙는 동안은 뒤꿈치로 보행을 하셔야 돼요. 네. 3일째부터 보행을 하고 네. 보통 발에 붓기가 빠지고 하려면 한 달 정도는 걸리는데 아, 네네. 네, 불편감은 한 한 달 정도 가요. 아, 네. 한 달 정도면은 뭐 그래도 감수할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런 거 이런 거 생각한다면. 저는 이제 그 감수하는 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 네네. 요즘에는 절개도 한 절개로 다 하고 있고요. 아, 그 내측은 네. 안 하고 그렇죠. 외측만. 예. 아, 그래서 뭐 하나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뭐 저기 45세 여자 환자분 이런 지금 네. 중등도 아, 네. 그렇게 심하지 않은 무지해반증이지만 굉장히 아파서 오셨죠? 네. 이런 경우는 그 아래쪽에서 발가락 쪽에서 절골을 한 다음에 네. 우리가 핀을 박는데 사실 요 얘가 제가 초창기에는 여기를 이쪽 안쪽도 열고 이 바깥쪽 등 쪽도 열게 돼 있어요. 네네. 왜 여기는 왜 여냐면 발등 쪽은 발등을 잡혀 있는 인대를 좀 풀어줘야 네네. 이게 교정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뼈만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뼈가 잡고 있는 인대들을 네네. 우리가 유연하게 좀 뜯어줘야 이 교정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예전에 교과서에는 이렇게 수술하라고 해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렇게 수술했는데 네. 요즘은 안쪽 절개만으로 네. 이 스킨 플랩이라 그러죠.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절개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네.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흉터가 두 개가 될 게 하나로 줄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용적인 면에서 네, 무용면도 좋고 네, 좋겠네요. 그다음에 발도 덜 부어요. 아, 그런 네, 거요. 네. 통증도 그러면 통증도 덜하고. 빨리 회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게 지금 수술 한쪽이고 이게 수술 안 한쪽 그런 네, 그런 건가요? 초창기 때 했던 거고요. 네. 요거는 좀 심한 경우 좀 많이 튀어나왔죠, 그죠? 네. 54세 여자 환자분이고 네. 요거는 이제 왼쪽도 이분은 왼쪽도 예전에 이제 딴 데서 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잘 되긴 네. 했지만 예, 저도 뭐 요 각이 작아서 원위부 절골술 네. 이제 요 고정하는 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 K 강선이라고 하는 네네. 핀을 사용했는데요. 네네. 요즘은 이제 나사를 주로 많이 써요. 아, 그러면 네. 조금 더 아무래도 튼튼하긴 튼튼하기도 하고 네. 환자분들이 이걸 뽑으러 또 한 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없어져서 아,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네. 각이 작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한 번에 끝내는 방향으로 수술하고 있고 네네. 각이 너무 큰 분들은 네네. 이렇게 큰 분들 있죠. 네네. 너무 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발등 쪽 뼈를 절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한 경우는 나중에 핀 빼는 수술을 간단한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한번 하루 정도 입원해서 아니 그 처음에 핀 수술할 빼야 때도 돼요. 고생 엄청 했는데 또 핀 뺄 때 고생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핀 빼는 건 보통 이제 저는 네. 이제 마스크 마취라 그래서 살짝 네. 주무시게 한 다음에 네. 한 10분 정도 걸리고 빼고 나서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처음에 수술할 때는 아프지만 네. 뺄 때는 별 환자분들 네, 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요거는 아까 근위부 절골술을 한 거고, 그죠? 그렇죠. 발가락 네. 수술한 거고. 네, 요거는 이제 원위부에서 한 거. 원위부에서 한 거. 요즘은 제가 나사로 고정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핀을 잘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핀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발가락도 사실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예전에는 제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핀 고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피부에서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고정하면 그냥 네. 수술 후에 한 달째 그냥 외래에서 뽑으면 돼요. 아, 네. 그래서 뭐 더 점점 더 제가 간소화시키고 네. 환자분들 좀 편하게 하긴요. 이 하고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루라도 병원에 오래 있는 거 아니면 그렇죠. 하루라도 활동을 못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일상 복귀하고 또 하시던 일 있으면 일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런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기 하던 일 네. 그런 걸 할 때 보통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예. 좀 이게 뭘 하는지를 일단 여쭤보는데 예. 조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걸어 다니셔야 되는 분들은 넉넉 잡아 한 달 반 정도는 네. 좀 쉬어야 된다고 얘기는 드리고요. 네네. 사무직은 그냥 네. 한 달 정도만 쉬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사무직 분들은 사실 그렇게 뭐 하시는 일이 많이 걸어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갈 수는 없나요? 갈 수는 있죠. 실밥 네. 뽑고 바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제일 빨리 땡긴다 그러면 한 2주까지 이주? 실밥 뽑고 바로 복귀하는 아, 걸로도 할 수는 네.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우리 흉터 이제 사실은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기 마련인데요. 네. 이제 원래 두 개의 절개를 내다가 이제 하나만 하기 때문에 흉터도 좀 작아지긴 네네. 하는데 네. 혹시 더 흉터가 안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슨 뭘 붙인다든가 뭐 바른다든가 뭐. 저희는 지금 그 절개 부위에 네. 봉합을 이제 네. 속봉합이라 하죠. 녹는 실 봉합을 하고 네. 그 위에 이제 겉에 그 실봉합을 최소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밥은 한두 단밖에 없어요. 아, 네. 대부분 다 그냥 이제 스테리 스트립이라고 하는 네네. 테이프를 사용하고요. 아, 네. 그다음에 절개도 점점 작아져서 네. 하여튼 절개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네. 회복도 빠르고 나중에 수술 후에 그 네. 미용적인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실밥 자국도 안 남고.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좀 더 열심을 내서 이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발뿐만 아니라 무릎과 어깨,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척추 관절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약간 의사들끼리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진솔한 또 광고성이나 어떤 상업적인 내용이 아니라 또 환자분들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듣고도 재미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회를 또 다음 방송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